자, Q44. 상속받은 부동산 세금 납부 시 주의할 점은? 자, 케이스. 저는 얼마 전 임종하신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 재원을 마련할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본 바로는 상속 대상이 인근 토지의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책을 가지고서 선정할 때도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고 그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산가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돈을 모으고 불리는 단계에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자산가들은 많이 흘러가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이런 게 많은 사례가 되니까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물어오게 되는 거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자산가 분들은 또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자산가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 간에 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되는 130페이지 왼쪽이에요. 부동산의 시가는 세법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세법에 따르는 거로 하는 형태가 돼요. 오케이. 세법은 부동산의 시가를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그게 첫 번째.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후로 해서 6개월 그게 팩트예요. 오케이. 알았죠? 자, 그래서 2개 이상,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없으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 내기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는 거에 합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만약에 이런 사례가 없어. 이런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131페이지 왼쪽 첫 번째 블락 뭐냐? 없다면 개별 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일반적으로 토지는 실제 거래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 만약 상속 개시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해당 거래 가격이 토지의 시가로 인정돼 상속세 산정 시 부동산 가액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인 거 어떻게 돼요? 빨리 이래서 이제 6개월 내에 급하게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처분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을 시가로다가 하게 되다 보니까 시가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공시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되고 더 받고 싶은 거죠. 더 받게 돼서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상속재산가액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알고 있어라라고 책에서. 또한 두 번째 보면 또한 담보대출을 받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 같은 데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감정평가할 거 아니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인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튼에 올라간다. 아, 이게 준비 없는 이 은퇴와 준비 없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결과적인 건 상속세율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시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은퇴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거면 이런 것들이 실질이 이루어져요. 거기다가 요즘은 어떻게 돼요? 국가가 굉장히 적어됐던 건 뭐냐면 감정평가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가격이 성적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편 가격으로다가 해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 사례가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국가가 그래요? 그거 가격이 없어? 공시지가 부분도 거기 그런 가격이 아닐 텐데 왜? 공무원을 알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뭐야? 감정평가서 투입해가지고 실제 감정가격을 가지고서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131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들에 보면 이와 같이 매매 사례 가액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액이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해야 이를 시가로다 가는 거야. 오케이? 시가가 너무 시가라고 신고했는데 너무 비싸거나 싸거나 어떻게 돼? 그러면 들여다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또한 이런 사례 가격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여지가 있다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해 감정가액이나 개별 공시가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 너무 싸게 주고받았다. 이게 뭐야?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뭐냐면 사회 통념상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그래서 시가 부분들에 대한 거하고 감정평가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아시게 되게 되면 뭔지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Q45 증여세 합산 과세 어떻게 부과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뭐죠? 최근 아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많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 일부를 예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적이 있어요. 오케이. 7, 8년 전쯤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세무조사를 받아 제가 증여했던 주식의 상장 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자녀에게 자주 증여하며 세액 부담이 커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증여세는 증여받을 당시의 이 대상의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오케이. 우리나라에는. 오케이. 여기에 배우자 등 친인척 증여에 대해 과세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채택함과 동시에 증여재산을 불로소득 재산으로 불로취득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율의 누지세를 적용하고 있는 거 있죠. 오케이. 우리 한번 옆에 나와 있는 거 볼까요? 현행에 있어서의 다섯 구간이라고 해서 1억 원 이하. 오케이. 1억 원 부분에서 얼마? 5억. 5억 부분에서 얼마? 10억. 10억 부분에 대해서 20억에서 2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그 표를 가져가죠. 한번 봐봐요. 이거 상속 증여세율 부분들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건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가시고요. 지금 132페이지예요. 132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왼쪽 부분들에 대한 건데 오른쪽 부분에 그걸 한번 봐봐요. 자, 1억 원 이하예요. 그렇죠? 1억 원 부분부터 얼마? 5억 원. 5억 원 부분부터 얼마? 10억. 10억부터 얼마? 30억. 30억 초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기인데 여기에는 어때요? 10%. 여기는 얼마? 20%. 여기는 30%. 여기는 40%? 여기는 얼마? 30억 초과는 50%를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거는 빼주고 이거 누진 공제 6천, 1억 6천, 4억 6천. 이거를 빼주고 나서 어때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상정세율 부분들에 대한 거 어때요? 같아 다르다. 동일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잘 이용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 증여세액이 쌓이게 되게 되면 올라가잖아. 근데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누진에 대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 이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잘만 조정하게 되면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신경 써가지고 하시게 되게 되면 이거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33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100에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여러분 자 증여 아까 132페이지 하단 증여세 산정 방식이 이렇다 보니 몇 개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눠 증여함으로써 증여재산 공제를 여러 번 받고 누진세율을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모 같은 사람으로부터 만약에 1,000만 원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증여재산가의 합석에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10년 내에 증여를 합해 증여세를 산정함으로써 1회의 증여재산 공제만 하고 한 번만 해주는 거야. 증여재산 공제를 갖다 할 때마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찔끔 해주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게 하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지. 5천만 원을 해주고 5천만 원 해주고 5천만 원 공제를 받아. 그러면 세금은 제로야. 오케이? 그런데 결국은 5천만 원 간 거잖아. 그런데 차라리 1억을 줘. 1억을 주고 5천만 원 빼고 나서 5천만 원 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얼마 전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얘기를 좀 나눠서 할 적에 얼마를 하는 게 가장 나을까 할 때 많이 주고 싶은데 세금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했던 거예요. 아주 쉬운 사례를 한번 들어서 한번 해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거죠. 만약에 5천만 원 부분들에 대한 거야. 오케이? 5천만 원 부분들에 대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성인 자녀한테 주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 5천만 원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빼주게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돼? 제로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 이거는 이해를 하시죠. 오케이?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면 많이 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차라리 1억 원을 준다고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1억 원을 준다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빼주기 얼마? 공제.
5천만 원 빼주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인 건 5천만 원 남는 부분들에 대한 거 5천만 원 아까 1억 원 이하니까 몇 프로 했어요? 10%라 그랬잖아. 오케이? 그럼 10% 5천만 원에 대한 10% 얼마? 500만 원이잖아. 오케이? 거기에다 3% 세액공제도 빼주잖아. 그러면 결과적인 건 400만 원대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해주면서 얼마를 할까? 1억 원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1회의 부분들에 대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 주고 끝! 좋아할 거 아니라 차라리 어떻게 돼? 1억 원을 주고 세금 부분들에 대한 건 한 400만 원 내더라도 400만 원대 내더라도 어떻게 되는가? 1억 원대에 대해서 한 번에 대한 기여를 활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잘 활용해 보세요. 이 방송을 틀림없이 보고 계실 우리 자산가 분들에 대한 것도 이거랑 이게 기회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싸 하고서 막 날리지 마시고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이 방송을 현재 듣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려보세요. 상당히 괜찮은 내용들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33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야. 자, 밑에 쪽에 애초에 상장 차익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부모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해 조세 평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가치 증여자를 확정하거나 실제로 이전 이익을 계산하기 어렵고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주식 주고 뭐 그러면 안 네. 따라서 아들에 대해 주식 상장 차익의 증여는 7, 8년 전에 되지 않았더라도 부모께서 새로 하려는 증여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들에게 대한 당초 본인의 주식 증여가 10년 이래라면 당시의 주식가액은 합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주식을 줬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증여 차익이 발생이 됐어. 그거에 대한 과세를 한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는 하지 않지만 본래 줬었던 당시의 주식가액에 대해서는 합산 과세한 대상에 그 당시 가액으로 해가지고 포함이 된다. 그거는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그 얘기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 보시고 상장 차익의 증여 외 합산 배제 증여 재산으로 전환 사채 그렇죠. 전환 이익의 증여, 합병 상장 차익의 증여, 소위 일가모라 증여에 따른 증여 등이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다음 민법상 증여는 아니지만 부의 무상 이전에 대처하기 위해 상징법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정한 것들입니다. 오케이.